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여느 때처럼 버스에 탔다. 집에 가는 길은 늘 피곤하고 무료하다. 그나마 버스에 타는 승객들을 슬쩍 훔쳐보는 것이 내겐 큰 위안이 된다. 그런데 이번에 탄 여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다. 그 여자는 긴 머리 사이로 보이는 노란 눈동자로 버스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누더기에 가까웠다. 그리고 옷 사이로 보이는 팔다리에는 피멍이 가득했다. 결정적으로 다리가 하나 없는데 마치 두 발로 걷는 것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것 같았다. 이상한 점은 다른 승객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 여자는 자신을 보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의자에 앉아있는 승객들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그녀가 점점 내 자리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정면을 응시했다. 마침내 다가온 여자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본다. 마음속으로 제발 가라고 빌고 또 빌었다. 이윽고 그 여자는 포기했는지 내 뒷자리로 간다. 마음이 놓인 나는 무심코 창문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뒤에서 날 쳐다보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기쁜 듯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 내가 보이지? 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 학원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랑 방향이 같겠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쫓아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저와 걸음 속도를 맞추더라고요. 집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남았는데 뒤에 따라오던 그 남자가 더욱 바짝 붙어 따라온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서웠던 저는 혹시나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집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늦어졌고 점점 외진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머릿속으로 어떡하냐는 생각만 하면서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제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겁을 먹고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걷고 있던 제 앞에 이제 막 세탁소 문을 닫으며 정리하는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그러다 아저씨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겁을 먹은 제 표정을 본 아저씨가 눈치채셨는지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재현아,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얼른 와, 얼른. 아빠가 기다렸잖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아저씨가 너무나 고마워 아저씨에게 얼른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번숨을 정리해가며 아저씨와 함께 잠시 들어가려 하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폴짝폴짝 뛰며 제 옆으로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제 재현이 아닌데. 히히히히. 제 재현이 아닌데. 히히히히. 제 재현이 아닌데. 히히히히. 홍진경 씨의 이야기이다. 하루는 친분이 있던 동료 연예인들과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다. 장시간의 기차 여행이라 홍진경 씨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갔던 정선희 씨가 옆자리에 앉아있는 홍진경 씨를 깨웠다. 야, 일어나서 저것 좀 봐봐. 아, 왜? 자고 있는데 깨우고 그래. 저것 좀 봐봐, 빨리. 정선희 씨는 창문 밖을 가리키고 있었고 홍진경 씨는 비몽사몽한 채로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데 창문에는 비만 내리고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아,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라고. 잘 봐봐. 홍진경 씨가 다시 창밖을 보니 한 엄마가 아이를 업은 채 달리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엄마와 아이는 기차의 속력이 무지 빠른데도 불구하고 기차와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너무 놀란 홍진경 씨는 무서워하며 옆에 앉은 정선희 씨를 쳐다봤는데 정선희 씨는 잠을 자고 있었다. 배우 김혜수 씨의 동생인 김동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동현 씨는 목이 너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들춰봤는데 거기엔 6, 7살 정도 되는 꼬마아이가 앉아있더래요. 형, 내가 재미있게 해줄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꼬마아이가 배에서 방방 뛰더랍니다. 너무 놀란 김동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엄마! 하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너 그만하지 못해? 하고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 귀신이 곧바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김동현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엄마, 고마워. 나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하며 말을 걸었는데 오늘 집에 아무도 없던 것이 생각나더랍니다. 우리 회사에 얼마 전에 들어온 직원이 하나 있다. 입사 후부터 항상 조용했던 그녀는 업무적인 이야기를 제외하면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내에서도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말을 걸어왔다. 대리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지만 진지함이 묻어나오는 얼굴에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그 남자는 길에서 자주 스치는 사람이며 대화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일단 그 남자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자 그녀는 설레는 표정으로 말할 타이밍을 못 찾겠다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보았고 나는 적절하게 생각되는 답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가 나에게 찾아와 오늘 이야기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말이 없던 그녀를 반하게 한 남자는 도대체 어떤 남자인지 너무 궁금해서 대화가 중단될 때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동행하게 되었다. 남자는 항상 저녁 8시쯤 나타난다고 했다. 퇴근길에서 항상 마주쳤던 모양이다. 그 길은 주택가여서 가게에 들어가 기다릴 곳도 없었다. 그냥 길가에서 그가 오길 기다리기 시작했다. 저녁 8시쯤이 되니 그녀가 왔다 하며 중얼거리고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내가 알려준 것처럼 이것저것 말을 하기 시작했다. 대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굳이 나설 필요가 없어 보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그 자리를 빨리 뜨고 싶었다. 나한테는 그 남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녀가 허공에다 말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그녀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그 전보다 부쩍 밝아지고 말수도 많아졌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요새 연애하시나 봐요. 네, 대리님도 보신 그분이에요. 대리님 덕분에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와 어떤 데이트를 하냐고 넌지시 물어보자 그녀는 기쁜 얼굴로 대답했다. 저희 같이 살고 있어요. 도대체 그녀는 어떤 것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일까?